반갑습니다. 청춘부동산입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지방 건설사들의 부도가 상당히 좀 심각한 수준이고요. 최근에는 대기업 건설사들도 현금이 부족해져서 기사에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은요, 이번 겨울이 좀 힘든 시기가 될 거고, 반대로 무주택자분들, 올해 초에 주택 구입을 못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또 한 번의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제 영상 보신 분들이 저를 좀 비난하는 댓글이 달리던데, 어제 영상은 11월 한 달간 대구 수성구 아파트 가격 하락에 대한 결과물이에요. 벌써 하락이 되었다, 하락을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모습이고, 저는 대구 부동산이 하락하기 전인 10월 달에요, 단기적 고점에 왔고 무주택자들은 매수 기회가 온다라는 예측 영상을 올렸는 거죠. 왜 부동산이 조정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건지에 대해서 저는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제 영상을 단편적으로 보실 게 아니라 이게 왜 상승하는지 또는 왜 하락하는지, 앞으로의 부동산이 어떻게 움직일 건지에 대해서 제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경제 지표라든지 현재 시장 상황에 맞춰서 비추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투자는요, 끊임없이 변화하죠. 그래서 최소한 제 영상을 들으시는 구독자분들 또는 저한테 부동산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한테 뭐 거창한 인사이트나 수익을 제공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그 변화에 준비를 할 수 있게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11월 달부터 건설사 부도에 대한 기사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올해 10월까지 종합건설사가 3,784건이 나왔다고 하고요. 지방 건설사들은 줄도산 조짐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금리 인상의 여파가 우리나라에만 겪는 건 아니죠. 이번에 중국의 증주그룹은요, 초과 채무 47조 원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고요. 중국 정부는 경기 침체가 계속되니까 유동성 공급 정책으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무이자 대출이 나옵니다. 이자 없이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며칠 전에는요, 자산가치 38조 원인 오스트리아 부동산 기업 시그나그룹이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유럽 기업이 하나 파산하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부동산 기업들은요, 대출을 받아야 하잖아요, 건설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은행들이 대출을 다 해주고 있죠. 즉 건설사가 문제가 되면 은행들도 돈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스위스 은행 줄리어스 베어는요, 6억 스위스 프랑, 약 8,800억 원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고요. 오스트리아 라이파이젠 은행의 익스포저도 1조 68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은행들이 이렇게 손실이 발생하는 기업이 생기면요, 대출을 다시 해줄까요? 안 해주죠. 대출 회수를 하거나 또는 높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중의 자금이 또다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또한 현재 공유 사무실 업체 위워크가요, 상장한 지 불과 2년 만에 심각한 경영난을 감당 못하고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한때 기업 가치가 61조 6천억 원에 달했던 공룡은 온갖 잡음 속에 순식간에 추풍낙엽처럼 몰락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또한 독일은요, 주택 경기가 32년 내 최악이라고 하고요. 독일 집값이 최근 1년 새 급락하면서 부동산 버블 붕괴의 공포가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연합 공식 통계지 기구인 유로스타트에 따르면요, 올해 2분기 말 기준 독일의 주택가격 지수는 135.27로 전년 동기 174.14 대비해서 10% 하락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들이요, 지금 11월 한 달간에 전 세계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전 세계도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부동산이 무너지니까 투매를 던지려고 할까요? 아니면은 아직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니야, 좀 더 사볼까? 라고 생각을 할까요? 현재 채권 금리를 봤을 때 다른 국가들도 그렇고 미국도 앞으로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갈 확률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부동산 시장도 안 좋고 경기도 안 좋아질 거다고. 그러면은 다들 금리 인하를 전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요, 5%를 넘었다가 이제 4.2%까지 내려온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시중금리는 높지만은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서 정책자금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면서 특례보금자리론 40조 원 풀었고, 내년에 신생아 특례대출 27조 원 푼다고 하고 있죠. 월가는요, 미국의 경착륙을 전망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헤지펀드들은 적극적인 매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여기서의 매수는 주식의 매수예요. 부동산 아닙니다. 특히 SOFR 금리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선물 매수 포지션으로 사상 최고 수준으로 늘렸다면서 미 연준 금리 인하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지금 현재 위험하니까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하로 전환할 거야. 내년부터 금리 인하 될 거야. 돈 풀릴 거야. 또한 매파인 원로도 연준이 금리 인하 가능하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부동산 시장의 위험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파산하는 기업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 활성화를 하겠구나 라고 투자자들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좀 반대적인 포지션을 잡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내용을 정리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부동산 전 세계적으로 위험하다. 근데 위험하니까 이제 금리 인하를 통해서 부동산 위험을 막자라는 정책들이 나올 거야. 그러면은 거래량은 줄겠죠. 위험하다고 하니까 매수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 거고. 이렇게 되면은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좋은 주택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발생을 하는 거죠. 자, 오늘 영상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